주황빛 노을이 물든 풍경 속에서 갑자기 공기가 팽팽해졌다. 수많은 수련생들은 숨을 죽인 채 꼼짝 않고 서서 지켜보고 있었다. 멈춰! 분노에 찬 외침이 고요함을 갈라놓았고 모두가 깜짝 놀라 돌아보았다. 이 빌어먹을 자식들! 시로네가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으르렁거렸다. 제이크의 일행은 얼어붙었다. 제이크는 더듬거리며 얼굴에 있던 자만심이 극도의 당혹감으로 산산조각 났다. 저 녀석, 저 자식이었나? 에이미는 제이크의 마법에 묶여 있었다. 그녀의 눈은 혼란과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뜨였다. 너? 시로네는 긴 거리를 달려온 뒤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서 있었고 그의 가슴은 격렬하게 들썩였다. 그의 손은 투박한 나무 조각을 꽉 움켜쥐고 있었고 그것을 마치 도전이라도 하듯 똑바로 앞으로 겨누었다. 기진맥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로네의 푸른 눈은 분노의 불꽃으로 활활 타올랐고 울분으로 인해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제이크 아르디우스는 경악한 눈으로 그를 응시했고 그의 입가에는 서서히 사악한 미소가 번졌다. 뭐라고? 네가 혼자 왔다고? 놀라움은 이내 통쾌한 웃음으로 바뀌었다. 하하하, 왕자님 납시오. 제이크는 손에 든 칼을 치켜들고 건달들은 그를 따라 비웃으며 깔깔거렸다. 오, 왕자님, 이놈들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에이미는 절망적으로 몸부림쳤고 붉은 머리카락이 헝클어진 채 금발 소년을 향해 격렬하게 소리쳤다. 멍청아, 왜 혼자 왔어? 시론 아리아는 굳건한 눈빛으로 서 있었지만 마음속은 복잡했다. 어떻게 수가 더 많더라도 저들이 어떻게 중급반 수석을 제압할 수 있었지? 어쨌든 셰렐 선대가 분명 선생님을 부르러 갔을 거야. 난 그냥 시간을 좀 벌면 돼. 그는 손에 든 나무 지팡이를 꽉 쥐며 자신을 다독였다. 난 검술로 리안도 이겼던 적이 있어. 난 할 수 있어. 시론의 몸에서 강력한 기세가 터져나왔고 푸른 마법의 빛이 찬란하게 빛났다. 그는 숲 전체에 울려 퍼지는 목소리로 포위했다. 에이미 성배를 즉시 놓아줘. 제이크는 그의 요구에 비웃듯이 입꼬리를 올렸다. 미쳤냐? 우리가 그년을 풀어주면 둘이 함께 우리를 공격할 거 아니냐? 시론 주변에서 찬란한 푸른 마력이 폭발하며 그를 눈부신 후광으로 감쌌다. 그는 온 힘을 쏟아부었고 그의 눈에는 굳은 결의가 번뜩였다. 그는 마치 화살처럼 맹렬한 속도로 잔디밭을 가로질러 쏜살같이 달려나갔다. 전방에서 길을 막고 있던 제이크 일행 중 한 명이 놀란 표정으로 외쳤다. 저 녀석 우리 쪽으로 곧장 달려오고 있는 건가? 제이크는 잔혹하게 입꼬리를 비틀어 웃었고 그의 눈에는 사악한 빛이 번뜩였다. 그는 동료들에게 명령했다. 크크크, 모두들 대열을 갖춰라. 불과 몇 발자국 거리에 이르렀을 때 시론은 갑자기 멈춰섰고 불길한 예감이 그의 마음에 솟아올랐다. 그는 주위를 어리둥절하게 둘러보며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을 느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뭔가 잘못됐어. 즉시 그의 주변 공간이 왜곡되기 시작했다. 신비로운 보라색 에너지의 흐름이 땅에서 갑자기 솟아올라 마법 번개처럼 따닥거리는 소리를 냈다. 그것들은 점점 더 격렬하게 휘몰아치며 서로 얽혀 마법의 소용돌이를 형성했고 시론을 그 안에 가두었다. 그는 고개를 들었고 얼굴은 창백해졌으며 치명적인 함정에 빠져 에너지 소용돌이에 갇힌 것을 깨달으며 눈을 공포에 질려 크게 떴다. 극심한 고통에 몸부림치며 머리를 감싸주는 시론의 비명이 공간을 찢었다. 혼란스러운 녹색과 보라색 에너지가 폭발하며 그의 몸 주위를 모든 것을 찢어발기려는 듯 소용돌이쳤다. 공격에 실패한 시론은 축축한 풀밭에 쓰러졌고 그의 나무 지팡이는 옆으로 튕겨나갔다. 그 비참한 광경을 본 제이크 아르디우스는 즐거운 듯 큰 소리로 웃었다. 그는 동료 옆에 서서 마법의 고리에 단단히 묶여있는 에이미를 조롱하듯 바라보았다. 제이크가 비웃었다. 과연 왕자답군. 날 실망에 끼지 않는군. 그런 걸 가지고 마법사를 어떻게 해보겠다고. 시론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이한 에너지 흐름을 본 에이밀은 공포에 질려 목소리가 떨리는 채로 비명을 질렀다. 당장 정신 영역을 해제해. 그건 반마법이야. 평생 마법을 못 쓰게 될 수도 있어. 빨리 해제해. 그녀의 경고는 에너지 폭풍 속에 묻히는 듯했다. 녹색과 보라색이 뒤섞인 기이한 마법의 기동이 시론의 몸에서 격렬하게 폭발하며 파괴적인 힘으로 주변에 퍼져나갔다. 그의 주위 공간은 부서진 거울처럼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시론은 멍하니 텅 빈 자신의 정신을 바라보았다. 반마법이라고? 이건... 에이미 카미스는 필사적으로 외쳤다. 미쳐버릴 거야. 내 말 들려? 하지만 그녀의 외침은 시론에게 닿지 않는 듯했다. 그의 감각은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고 의식은 조각조각 부서지는 거울 같았다. 뇌를 찢는 듯한 고통이 덮쳐왔고 눈앞의 시야는 보라색과 푸른색의 눈부신 빗줄기 속에서 혼란스러워져 그는 이를 악물고 결뎌야 했으며 마치 정신이 곧 산산조각 날 것 같은 느낌이었다. 정신이 부서지는 순간 하나의 기억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고 에셀라 교수의 가르침이 울려 퍼졌다. 마법사는 혼란스러운 전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집중력을 유지해야 한다. 방어 형태는 대부분의 방해 시도에 정신 영역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 형태이다. 대부분의 물리적 충격에도 무너지지 않으며 대부분의 정신 공격 마법에도 효과가 있다. 시론의 혼란스러운 정신 속에 깨달음의 빛이 번뜩였다. 결국 반마법과 정신 영역 모두 그저 파동에 불과했다. 그래, 파동이라면 저항할 수 있다. 내 정신 영역의 밀도를 뚫을 수 없을 정도로 높이기만 하면 된다면. 시론은 이를 악물고 두 손으로 머리를 꽉 움켜쥐었다. 코에서는 선혈이 흘러나오기 시작했고 이는 극심한 노력의 증거였다.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의 두 눈은 강철 같은 결단력으로 가득 찬 밝은 푸른빛으로 타올랐다.
시로네는 맹렬한 청록색 에너지에 휩싸였고 혼란스러운 마법의 흐름은 마치 사슬처럼 그의 몸을 조여왔다. 그의 팔은 필사적으로 뻗어올라 자신을 으스러뜨리려 하는 끔찍한 압력에 저항하려 했었다. 그 광경을 본 공격자 중 한 명이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중얼거렸다. 뭐? 녀석이 그걸 견디려고 하는 건가? 제이크 아르디우스는 비웃듯이 입꼬리를 올리며 경멸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자신이 최고 학생이라고 과시하려는 건가? 고작 신입생일 뿐인데. 그 순간 에이미 카르미스의 얼굴은 공포로 창백해졌다. 그녀는 걱정과 분노의 목소리가 갈라진 채 소리쳤다. 출력을 올려. 포기해. 이 바보야.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어.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을 거야. 그러나 그녀의 말은 갑자기 끊겼다. 제이크와 다른 이들의 얼굴에 있던 자만심은 사라지고 대신 경악과 놀라움이 가득했다. 한 학생이 더듬거리며 말했다. 저게 뭐야? 모두의 시선은 에너지 폭풍의 중심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시로네를 둘러싸고 놀랍도록 복잡한 마법진이 형성되고 있었다. 파란색과 보라색의 빗줄기들이 서로 얽히며 그를 공격하던 혼란스러운 마법을 완전히 압도하는 순수한 마력을 뿜어냈다. 마법진은 찬란한 후광 속에서 폭발하며 불량배들의 마법을 밀어내고 해체시켰다. 시로는 마법 폭풍의 한가운데서 비틀거렸다. 선명한 파란색과 보라색 빛이 그를 중심으로 소용돌이치며 축소된 은하수처럼 반짝이는 복잡한 기하학적 프레임의 망을 형성했다. 순수한 힘은 주변 공간을 왜곡시키는 듯했다. 더! 시로는 땀이 관자놀이를 타고 흐르는 가운데 이를 악물었다. 프레임이 더 필요해. 즉시 새로운 마법 프레임들이 강력한 울림과 함께 나타나 서로 겹쳐지며 눈부신 빛을 발산하는 완벽한 방어 구조를 형성했다. 시론을 향했던 어둠의 녹색 마법 흐름은 이제 역류하여 그것을 만들어낸 자들을 강타했다. 학생들은 자신들의 에너지에 공격받자 비명을 질렀다. 한 학생이 당황하여 외쳤다. 세상에, 저 자식 도대체 뭘 하는 거야? 그게 지금 자기 자신에게 반사되고 있잖아. 혼란스러운 녹색 기운에 휩싸여 있던 제이크도 떨고 있는 부하들에게 으르렁거렸다. 겁먹지 마. 너희 감정이 파동에 간섭하고 있잖아. 반마법에 걸리고 싶은 거야. 그 혼란에 맞서 시로는 굳건히 서 있었다. 비록 몸은 엄청난 압력을 견디며 긴장하고 있었지만 그는 주먹을 꽉 쥐었고 강력하고 확고한 에메랄드색 후광이 그의 몸에서 솟아올랐다. 시로는 경이로운 힘으로 발걸음을 내디뎠다. 그의 발밑에서 새하얀 기류가 퍼져나가더니 눈부신 비취색 에너지 파동으로 폭발했다. 즉시 복잡한 에너지 선들로 짜여진 거대한 빛의 돔이 시론을 감싸며 견고한 결계를 형성했다. 그 빛의 요새 밖에서는 보라색과 분홍색이 뒤섞인 광란의 마법 폭풍이 다른 학생들에게 덮쳐왔다. 제이크는 극심한 공포에 질려 가까이 오지마! 라고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때는 너무 늦었다. 잔혹한 에너지가 군중을 집어삼켰다. 안 돼! 한 학생이 마법 흐름에 의해 찢겨나가며 절망적으로 외쳤다. 분노는 멈추지 않고 학생들을 누더기 인형처럼 공중으로 내던졌고 그들의 입에서는 선혈이 튀어나왔다. 주변 친구들이 잔인하게 공격당하는 것을 본 제이크는 멍하니 서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눈앞에서 펼쳐지는 악몽에 정신이 완전히 멍해졌다. 대체 무슨 일이야? 그는 극심한 두려움과 혼란으로 목소리가 갈라진 채 울부짖었다. 에이미는 자신의 마법이 완전히 무효화된 것을 보고 당황했다. 정령의 영역을 사용할 수 없으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모르겠어. 그녀는 불안하게 생각했다. 갑자기 익숙한 감각이 솟아올랐다. 그녀의 손에서 맹렬한 불꽃이 터져나와 공중에서 소용돌이쳤다. 마법 에너지가 다시 솟구쳐 오르자 에이미는 놀랍게도 깨달았다. 정령의 영역 들어갈 수 있어. 대마법 주문이 사라졌어. 하지만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주변 풍경이 갑자기 변했다. 공간은 거대한 수정망처럼 서로 얽힌 에너지 선들로 이루어진 환상적인 푸른색 세계로 순식간에 변했다. 다른 학원생들은 그녀의 달치에 쓰러져 있었다. 이 낯선 공간 한가운데 서서 에이미는 어쩔 수 없이 아찔함을 느꼈다. 이럴 수가, 이렇게 차갑고 견고한 정령의 영역이 있을 줄이야. 멀지 않은 곳에 시로네가 서 있었다. 입가에는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푸른 눈동자에는 차갑고 거리감이 느껴지는 빛이 번뜩였다. 그는 태연하게 말했다. 내 발밑에서 뭔가 꿈틀거리는 게 느껴져. 마치 작은 벌레를 밟고 있는 것 같아. 그의 발밑에서 넓은 공간 전체가 주인의 의지에 따라 떨리는 듯했다. 제이크는 분노와 회의감에 몸을 떨며 머리를 움켜쥐었다. 그는 분노로 일그러진 알걸로 소리쳤다. 말도 안 돼. 장난하냐? 우리 편은 6명이나 돼. 어떻게 그딴 무명 잡놈한테 처참하게 질 수 있단 말이야. 그의 발 아래에는 순식간에 대결 이후 다른 수련생들이 땅에 쓰러져 의식을 잃은 채 널브러져 있었다. 제이크는 추측했다. 그래, 그 빌어먹을 자식. 그는 분명 반마법 전문 수련생이야. 그게 그가 학교에 특례 입학한 이유일 거야. 멀지 않은 곳에 서 있던 시로네와 에이미는 그 근거 없는 비난에 서로를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제이크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그는 격렬한 푸른 마력을 온몸에 방출하며 으르렁거렸다. 네가 마법 대결에서 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소용돌이치는 마법 에너지가 즉시 시로네에게 덮쳐 그를 감싸고 공중으로 들어올렸다. 갑작스러운 힘에 압도당한 시로네는 간신히 속으로 생각했다. 큰일 났군.
공중에서 에메랄드색 에너지 흐름이 소용돌이치며 제이크의 두 손에 모였다가 격렬한 마법 폭풍으로 폭발하여 땅을 향해 곧장 쏟아져 내렸다. 압도적인 소용돌이에 온몸이 휩쓸린 시로는 공황 상태에서 절망적으로 비명을 질렀다. 저는 아무 마법도 쓸 줄 몰라요. 시론의 무력함을 본 제이크는 쾌재를 부르며 웃음을 터뜨렸고 그의 얼굴은 사악한 표정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으르렁거렸다. 하하, 어디 보자. 니놈의 무엇부터 잘라날까.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붉은 빗줄기가 공기를 찍고 지나갔다. 핏빛 마력으로 감싸인 강력한 주먹이 제이크에게 맹렬히 돌진하여 그를 날려버렸다. 제이크는 풀밭에 엎어지기 직전 간신히 억눌린 비명을 질렀다.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또 다른 잔혹한 발길질이 그의 얼굴에 정확히 명중했다. 붉은 머리카락을 흩날리며 에이미가 차갑게 선언했다. 끝장이야, 이 개자식아. 시로는 분노에 휩싸인 에이미를 황급히 붙잡았다. 선배님, 진정하세요. 하지만 그의 만류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에이미의 두 눈은 분노로 붉게 타올랐고 바닥에 쓰러진 제이크에게 그녀는 으르렁거렸다. 나한테 뭘 하려 했어? 다시 말해봐. 그 망할 소리 다시 말해봐, 이 개자식아. 상대방이 반응할 틈도 주지 않고 에이미는 연이어 제이크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폭력적인 광경을 목격하며 시로는 절망적으로 외쳤다. 선배님께서 계속 그렇게 스키마를 사용하시면 그 사람은 정말 죽어요. 제발요. 시로는 온 힘을 다해 에이미를 뒤로 잡아당겼고 둘은 멀리 뒤로 튕겨나갔다. 구타가 끝나자 숲은 원래의 평화로움에 잠겼다. 노을진 하늘은 주황색과 보라색으로 찬란하게 물들었고 몇몇 새들이 서둘러 보금자리로 날아갔다. 시로는 통증에 작게 신음했고 잔디밭에 털썩 쓰러진 몸이 쑤셨다. 문득 그의 귓가에 부드러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선배님, 괜찮으세요? 시로는 멍하니 올려다보았다. 에이미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그는 당황해서 불렀다. 선배님? 바로 그때 에이미의 몸이 갑자기 축 늘어지더니 그의 위로 쓰러졌다. 예상치 못한 일에 시로는 당황하며 그너를 흔들었다. 정신 차리세요, 선배님, 선배님. 둘은 함께 땅바닥에 쓰러졌고 차가운 땅 위에 제이크는 여전히 의식을 잃은 채 누워 있었다.